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몰캡 유망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스몰캡 종목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예, ESG,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데 글로벌 신발업계 하면은 나이키, 아디다스가 그렇죠. 전시장 장악하죠. 이 신발업계의 ESG, 네. 그 친환경을 선도하는 진짜 리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셈스가 좀 되겠습니다. 아셈스, 신발 업계 ESG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신발 업계 내에서 뭘 하는 기업인 거예요? 우선 이제 그 필름형 접착제인데요.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ESG 친환경 쪽이 되겠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멜트라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접착제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제 열과 압으로 하게 되면은 그 필름이 없어지면서 접착이 되는 거가 되는데 이 한멜트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 솔벤트라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발업계들이 접착을 후에 폐기하는 이영지가 발생합니다. 네. 종이라는 거죠. 이영지가 발생하는데 이 무이영지를 나이키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나이키가 계속 친환경적으로 채택을 좀 높일 거다 네. 하는 분이고 또 앞으로 나이키로 또 이제 독점 개발 중인 쪽인데 무수 염색사 쉽게 말하면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그것도 좋네요. 신발업계의 솔벤트 이슈, 그다음에 이영지 이슈, 다음에 폐수까지 발생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원료는 TPU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계열이고 이건 납사, 그 유가에서 원유에서 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원자재가 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부담이 적은 쪽이고 그래서 신제품 매출 기회가 좀 본격화되는 뿐만 아니라 네. 무이영지에 의해서 또 새로운 무수 염색사에 또 플러스 알파적인 그래서 글로벌 신발업계의 ESG는 이 회사가 앞서서 땡기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발에 어떤 친환경이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친환경 접착제를 만들고 염색에 있어서도 또 물을 쓰지 않으면서 환경에 일조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염색 쪽이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인 건가요? 예. 우선 이제 뭐 신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로라 프린팅도 있고 자동차 쪽에 헤드라이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크게 특히 이제 ESG 관련 쪽이 바로 이제 무수 염색사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진공 감압 방식의 염색 기술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고 네. 말씀드렸듯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하는 거고 이제 설비를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가면서 나이키 양부터 독점 납품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매출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이제 50억대 쪽으로 출발을 해서 네. 내년에 160억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216억 정도 이쪽 시장은 염색하는 염색사 실의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 규모고 시작은 나이키부터 독점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레벨업이 좀 커질 쪽이다 하는 쪽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리터 시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C사라는 상장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의류나 이런 소장품들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그 뭐 디자인도 하고 커팅하는 이런 기계를 하는데 이 장식하는 기계를 개인들이 그 장식하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이 접착 소재를 납품하는 쪽입니다. 뭐 이쪽은 친환경 쪽이다보다는 새로운 매출 구축이 좀 되는 거고 역시 이제 금년 2월 달에 이번 달에 설비 구축을 끝내고 나서 상반기부터 매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금년도에 65억 정도, 24년, 25년에 130억, 그리고 150억대 정도로 해서 매출이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매출 기여도가 커질 거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나 작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우선 이제 나이키라든지 네. 아디다스 다 직면하고 있는 회사들이 소비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네. 소비에 위축이 될 거다는 측면. 또 반면에 중국이 또 오픈이 되면서 또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측면인데 어쨌든 소비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지난 4분기하고 금년 1분기에는 매출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정적으로 돼서
25년까지 3년 평균 동안 매출액이 25%, 그리고 영업이익이 3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성장을 본다면 하네요. 예. 22년에 85억 정도, 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서 85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23년에는 성장이 좀 둔하겠지만은 24년에는 성장까지 레벨업되면서 실적이 점프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죠. 네, 그렇군요. 2024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인데 요즘에 또 아셈스에 대해서 상당히 2023년 올해 도약이 주목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나 놓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상장한 지 이제 오늘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내기 네. 주식이죠. 1년 됐고 공모가가 8,000원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락업이 묶여서 락업 물량이 이제 있겠네요. 내일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뭐 네. 8만 주로 규모가 좀 적고요. 이미 3차 우리 사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상황이고, 요즘 이제 뭐 LG 엔솔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주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회사다, 네. 실제로 좋은 회사다 그러면은 뭐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는 분위기도 있는 상황이고, 또 크게 본다 하면은 코스닥 상장하기 전에 했던 그 창투사가 갖고 있는 게 114만 주 정도, 이게 해결이 돼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기관 투자가가 신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수급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주가는 10,000원을 지지선으로 박스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 박스권을 좀 상향 돌파를 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사주 물량이라든지 최근에 단기간의 상승 물량만 흐름을 좀 극복을 한다면 네. 사상 최고가인 2만 원을 향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신제품이 금년 상반기부터 가세를 하면서 매출과 더불어서 ESG 환경에 대한 프리미엄도 충분히 받을 만한 회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버행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오늘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버행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물론 많이 올라와서 저가 매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정치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예, 되겠습니까? 이제 10,000원이 하단에서 박스권을 뚫어서 12,000원대가 왔기 때문에 네. 12,000원 초반대는 박스권에 또 이제 하단 지지선이 충분히 예.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죠. 네, 아셈스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예, 자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자비스 어떤 회사예요? 예,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고요. 반도체 관련으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회사입니다. 네. 이제 4년 동안 손실이 나고 있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로, 그래서 이제 제가 타이틀을 이제 풍운하라고 시절이 잘 만나고 그 시절에 좋은 매출이 일어난다면 또 네. 크게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제 자비스라는 그 사명에서 한번 본다면은 엑스레이입니다. 이제 엑스레이 특징은 투과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뭐 건강검진 할 때라든지 엑스레이를 하게 되면 하죠. 내부를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외부를 검사하는 쪽들은 대표적인 상장회사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엑스레이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를 검사하는 회사다. 그래서 네. 엑스레이 검사 기기가 되겠고요. 22년에 이제 4년 동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년부터는 수주 모멘텀이 일어날 거다 하는 측면이 되겠고, 실적으로서 황골 탈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 회사 대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영철 CEO가 삼성전자 연구원 시절에 장영실상도 수상했고 또 삼성그룹 회장상도 수상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라는 사실 말씀이죠. 기술력이 있는데 실적이 4년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좀 들어가 보면은 엑스레이 검사기 이 회사가 하는 기준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본다면은 2차 전지의 매출액 비중이 49%, 다음에 식품이 39%, 다음에 PCB가 11%, 그리고 반도체가 2%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들이 이제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하는 쪽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당연히 엑스레이를 이용하고 또 머신 비전, 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상당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엑스레이 검사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고 식품 쪽도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용 엑스레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엑스레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기라고 하는데 네. 뭐 시장은 25년, 26년에 뭐 11억 달러 정도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광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네. 이건 해상도가 되겠고요. 또 이미지 센서, 속도를 나타내고, 말씀드렸듯이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정확도하고 속도, 이런 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식품 의료 이쪽이 45% 정도 네. 26년 전망을 봤더니 반도체가 24%, 그다음에 차량용 배터리가 18%, 우주항공 국방 분야가 13%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먼저 F스캔이라고 푸드, 식품을 검사하는데 스낵에서 파스타까지 포장할 때 전후에 금속된 이물질 또는 비금속의 이물질을 검사하는 네. 이 회사의 이제 캐시카우가 좀 되어 있고 국내 1등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선 가시라든지 닭뼈 이런 이제 식품 이물에 대한 특화된 장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가도 높아지고 또 단기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스캔이라고 나머지 쪽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은 PCB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산업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분야가 있다 하는데 우선 배터리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우선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 있는데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조립 공정령에 극간의 검사를 하는 장비하고 또 화성 공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물 검사를 하는 쪽입니다. 자, 22년에 매출 레벨업을 시킨 게 이제 배터리 분야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24년에 부지런히 수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24년, 25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1월 19일, 20일 전후에 아마 추정되는 게 SK온의 네. 미국향으로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여기 SK온으로 추정되는 쪽에 161억을 추정했고 수주를 했고요. 근데 경쟁이 좀 치열해지겠지만 네. 배터리 분야의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 24년부터 매출을 책임진다는 측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예, 장현실상을 수상을 했고 네. 자회사를 통해서 고가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다. 마지막으로는 네. 국방부 관련해서 폭발물 탐지 로봇용 국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24년 8월까지 완공이 되면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3년 동안 500억을 국방부하고 수익해갈 네.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흑자 전환이 또 원년이 되겠네요. 자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